자, 미 대선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11월 지금 초니까요. 미 대선이 많이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50일도 남지 않은 미 대선 기간 안에 뭔 사태가 생길 거냐? 10월 달에 북한하고 깜짝 쇼가 있을 거냐? 자, 그런데 트럼프와 김정은이하고의 문제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저는 김정은이 개인적으로 건강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김정은의 접촉은 없겠지만은 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며칠 전에 물밑에서 조용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북한과 관계에서 낙관적이다. 이러면서 지금 이 미국이 모종의 북과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자, 그 외에도 스티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북한의 홍수 피해 등을 언급하며 진지한 비핵화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북한이 싱가포르 합의 후속 조치를 하면 해결될 수 있을 거다 말을 했고,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의 어떤 체제 불안 징후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여정과 폼페이오 간에 지금 접촉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정말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별의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면서 북한이 대화에 복귀해라 이랬는데요. 그런데 지금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가요, 툭 하면 문 정권을 욕을 하고 문을 비판하는 것 같지만은요, 공식적으로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마다 문을 돔 두 차례의 일을 기억합니다. 자, 트럼프하고 문이 만난 이래 선거가 한국에 두 번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4월 총선이죠. 이 두 선거에서 문가리가 대선하는데 트럼프가 꼭 끼어들었어요. 6월 13일 날 선거하는데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쇼를 했고, 또 4월 15일 총선 전에 필요하지도 않은 진단키트 50만 개를 4월 3일 날 서로 의논해서 4월 6일 날 계약하고 4월 15일 날 갖고 가서 지금 50만 개를 이 미국 연방재난청 창고에 아직 쓰지도 않고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진단키트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쓸 수나 있겠습니까? 왜 저런 짓을 했을까? 그래서 트럼프하고 문가리 사이에는 이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걔네가 일치하든 아니든 관계없이 둘이가 세계 각국의 미국 정부에 대한 로비 1위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다. 그거 지금 1000억 정도를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는 공식적인 거고요. 비공식적으로 한국의 공사기업 등이 동원되어서 미국에 얼마나 많은 지금 트럼프 주변에 로비를 하고 있는가. 언젠가 이제 이 정권이 무너지고 나면 다 터질 거라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겉으로 보이는 티격태격하거나 한미 간의 관계가 나쁘거나 하고 관계없이 철저하게 맞춤식으로 트럼프 주변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문가리하고 트럼프는 같은 배를 탄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북미 협상이 재개되고 북핵 문제가 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한국의 문가리는 일부러 미국하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협상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럼 미국이 난리가 나서 선거 전에 철수한다든지 뭘 해야 맞잖아요. 안 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러 한국이 제한적으로 미국에 도발하고 트럼프는 그 핑계를 대어서 미군을 일부 철수시키고 또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 이런 거를 해주고 그리고 이 비핵화의 합의에 들어가는, 이렇게 되면 문갈이 좋고 김정은이 좋고 트럼프는 미군 데려왔다고 생색내고 이런 부분에 서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고 그 공동의 이해관계는 이해 이전에 서로 연결된 깊숙한 거래관계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와 논의 없이
미군이 감축되거나 다른 양보를 미국이 해버릴 수 있어요. 왜? 미국은 한국이 미군 철수를 시키면 좋아하고 또 양보를 북한에 하면 할수록 좋아하니까 비핵화를 안 하기를 바라니까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골치 아픈 부분에 불을 끄고 지 업적인 것처럼 쇼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닉슨이 자기가 골치 아프니까 월남 평화 협정을 맺었잖아요. 그걸 맺으면 월남을 포기한다는 걸 알고 했지 모르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이든이 되면 이제 이 동맹과 중국을 이용해서 할 거니까 트럼프보다는 급작스럽게 뭐가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트럼프가 되면 이게 위험할 수 있다. 그렇다고 제가 미국 대통령 누가 되면 좋겠다 말 안 합니다. 제가 뭐 그런 이해관계에 집착할 필요가 없지만 트럼프 저자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은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일부 기독교 신자나 거구들이 트럼프를 옹호하는데요. 뒤통수를 제대로 맞을 날이 있을 거다 봅니다. 아침에 조선일보 칼럼에요. 미국 국무부 출신인 빅터 차, 지금 CSIS의 한국 석자지요. 이 빅터 차가요. 미 대선 전후에 북한의 도발이 없으면 이상 신호다. 그러니까 북한이 대선 전이나 후에 도발을 해야 여태까지의 북한의 대외 행동 논리에 따르면 정상적인 거예요. 호랑이가 일어나면 하루 종일 어떻게 이렇게 산책을 한다는데 어느 날 호랑이가 안 보여요. 호랑이한테 이상이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코로나에 홍수에 대북 제재 등 세 가지 문제가 겹쳐서 힘든 상황이고 또 미국 선거 때마다 도발을 여태까지 늘려왔는 과거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북한의 이 행동 패턴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11월 대선 전후에 도발을 안 하면 체제 내부에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행동할 여력이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북한이 SLBM을 쏘고 잠수함에서 처음으로 쏘고 또 북한이 성능이 향상된 ICBM을 쏜다든지 핵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미국 대선 전후로 해야 미국에 대한 압박이 되고 새로 탄생된 정부가 북한 문제에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도발을 지금 북한이 할 여력이 없어졌다면 그거는 북한 내부에 도발을 결정할 여력조차도 없어졌다. 자, 말을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빅터 차도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진짜 조용한다면 저게 문제가 심각하게 생겨서 커다란 이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는 북한에 대한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80년대부터 이란하고 미사일 개발 등 군사 협력을 계속해 왔는데 최근에 북한하고 이란이 장거리 미사일 협력을 재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냐 그런 부분에 좀 의문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란이 북한보다 기술이 좋았겠지만 지금은 ICBM이나 핵 다 지금 북한이 이란보다 기술이 좋아진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지금 이 도발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 이걸 굉장히 좀 해석을 잘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북한이 이란하고 협력했다는 것은 이란이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관련 도움을 받고 대신에 어떤 대가를 북한에 지불을 하는 거죠. 돈을요. 그래서 북한이 돈의 사정이 악화되어서 이란과 이런 지금 협력을 하는 게 아닌가 이것도 봐야 되고요.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던 2008년에서 2017년에 미국의 대형 은행을 통해서 돈을 2천억이나 세탁을 해갔다. 이런 지금 보도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한복판에서 북한이 주요 은행을 통해서 돈 세탁을 해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미국이 할 말이 없는 이야기예요. 오늘 천영우 전 안보수석이 자기가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과거에 방콕 델타 아시아라는 이 마카오의 은행이 있었죠. 방콕 델타 아시아. 그러니까 방코라는 게 뱅크란 뜻이겠죠. 그래서 델타 아시아 은행에 이게 마카오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북한 돈이 상당히 묶여 있었죠. 미국이 이 은행에 돈을 묶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 재무부가 2005년 9월에 북한 정권을 위해 돈 세탁을 한다고 이 마카오에 본점을 둔 BDA 은행을 우려 대상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여기에 50개 계좌에 2,400만 달러의 북한 돈이 동결됐어요. 북한이 여기에 반발해서 당시 육자회담에 이렇게 비토를 놨고 또 10월에는 1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양보로 이제 북한이 복귀를 했지만은 이 BDA에 동결되어 있는 북한 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가 정점으로 떠올랐어요. 중국 은행들조차도 그 돈을 받아가지고 북에 주려고 하면 우리가 미국에 찍힐까봐 손을 안 댈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운동권 출신 청와대 비서관들이 한국의 수출입 은행이 BDA 자금을 받아가지고 북한의 해외 계좌로 넘겨주자 하는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 별관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당시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용감하게 나서서 이 돈 북한 비자금을 받아서 한국의 신용이 떨어지고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 수출입은행장은 배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당시 이 해석을 듣고 있던 문재인이 버럭 화를 내면서 우리가 무슨 나쁜 짓 하려는 거냐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박살냈다는 거예요. 문재인을 이런저런 기회에 본 적은 있지만은 문이 그리 화를 내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러니까 문이라는 사람이 북한과 관련이 되는 문제가 나오면 뭐든지 다 해주려고 애를 쓰고 용을 쓴다는 게 확인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앞으로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 예, 고맙다고 박수 칠 겁니다. 유엔 사령부 해체하자 하면 박수 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전폭적으로 양보하고 북한이 숙이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많은 거래를 해갈 때 문은 그걸 감시하고 안 된다고 해야 될 위치에서 다 박수를 칠 거다. 이게 지금 매우 심각한 지금 앞으로 문제를 낳을 거다라고 보이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앞으로 우려는 문재인의 저런 북한과 관련되는 의식 문제라. 그래서 문의 저런 의식이 문이 무슨 친북 활동을 해왔다 그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저것이 형성되어졌을까? 지금 저것이 진짜 앞으로 큰 수수께끼입니다.